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여유 있는 9월을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약물 중독 및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한인은 10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LA에서 주차 위반 티켓이 가장 많이 발부되는 곳에 한인타운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레드라인 티켓 발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국이 디지털 운전면허증 시범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합니다. 개인 스마트폰에 아이디를 저장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캘리포니아주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25% 커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년 대선 본선 레이스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대선은 애리조나주, 조지아주 등 5개 안팎의 경합주에서 승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은 내년 초부터 이어지고 양당은 내년 7월, 8월 각각 전당대회를 열어서 대선 후보를 확정하게 됩니다. 재선 도전에 나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재임 중 일자리 창출과 낮은 실업률을 자찬하면서 트럼프 재임기 동안에는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차 인도를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질 바이든 여사가 코로나 확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폭우로 행사장 전체가 진흙탕으로 변해 차량 통행이 금지되고 7만여 명이 이틀간 고립됐던 네바다주 버닝맨 축제에서 기상 여건이 나아지면서 대규모 탈출이 시작됐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옛 트위터인 X에 미국 내 매출이 60% 줄었다면서 이것을 비영리 유대인 단체 탓으로 돌렸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르면 다음 주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무기 거래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재개 문제와 관련해서 푸틴 대통령이 서방이 러시아의 요구를 받아들여야만 이 협정에 복귀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어려워져도 미국 등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G20 정상회의 불참의 결정은 미국의 경제안보 압박을 우회하면서도 이에 맞대응할 아군을 챙긴 뒤에 미국에 대응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에 관해 거짓으로 인터뷰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당시 윤석열 후보의 낙선을 위한 대선 공작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최대 위험이며 이번 기회에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LA 다저스의 선발 투수 훌리오 유리아스가 가정폭력 혐의로 체포된 뒤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이번 주 다저스 원정단에 합류하지 않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LA 엔젤스가 볼티모어와의 경기에서 3대6으로 패했습니다. 그동안 침묵했던 오타니 선수의 에이전트는 팔꿈치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락으로 출발했던 오늘 뉴욕 증시는 현재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0.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는 오늘도 오전에 흐리고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77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9월 5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어제 선셋대로에서는 노동자들의 시위가 있었죠. 의료 관련 노동자들입니다. 어제 로스펠리스에서 의료 노동자들이 시위 행진이 열리면서 시위자 23명이 체포됐다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어제 시위 행진은 대체로 평화롭게 진행됐지만 일부 시위자들은 해산 명령에 불응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20분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이에 따르지 않은 23명을 체포했다라고 LA 경찰 측은 밝혔습니다. 체포된 23명은 위반 티켓을 받은 뒤 별다른 소동 없이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위를 시작하기 전에 의료 노조가 경찰에 잡혀갈 것을 이미 암시하기도 했죠. 네. 시민 불복종 행위를 하면서 우리가 체포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시위 도중 도로를 점거하고 23명이 빙그렇게 둥그렇게 원을 둘러앉아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그 23명이 어제 체포됐다 풀려난 것입니다.
최대 의료조합인 SEIU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워커스 웨스트가 주최한 어제 시위는 로스펠리스 초등학교 앞에서 열린 뒤에 카이저 퍼머넌트 LA 메디컬 센터까지 약 0.5마일 행진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카이저 퍼머넌트 노조 연합은 오는 9월 30일자 계약 만료를 앞두고 새로운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환자들의 긴 대기 시간과 오진, 그리고 환자를 돌보는 직원 수 부족 등 이런 문제들이 개선돼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반 차량이 소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소방관 4명이 부상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오늘 새벽 0시 32분 웨스트 렌초 도밍게즈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사우스 아발론 블루바드와 이스트 캄튼 블루바드 부근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사고는 일반 차량과 출동하던 소방차 간의 충돌로 밝혀졌습니다. 사고로 여성과 남성 등 2명이 숨졌고 25살에서 30살 사이의 나이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편 CHP는 소방차와 일반 차량만의 충돌이 아니라 다른 차량에 관련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이 뺑소니 사고가 이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것입니다. LA 카운티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늘 충돌 사고 소방차는 다른 충돌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던 중이었고 소방관 4명이 부상해 긴급 이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에서 이민자를 실은 버스가 또 어제 LA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노동절을 맞아서 보낸 건가요? 텍사스에서 이민자를 실은 버스 이번이 12번째입니다. 어제 오전 7시 15분 LA 유니언 스테이션에 도착한 버스는 11가족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11가족 중 어린이만 21명이었습니다. 지난 6월 중순부터 총 12대 버스가 LA에 도착했는데 이 같은 방식으로 현재까지 총 477명의 이민자들이 LA로 옮겨졌습니다. LA 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이민자들을 태운 버스 안에 물과 음식이 없으며 이민자들의 인권이 훼손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조사를 의뢰하는 동의안 2개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미국의 국경을 넘는 가족 단위 밀입국 이민자 수가 지난달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 동안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넘었다가 국경 순찰대에 붙잡힌 가족 단위의 불법 이민자 수가 최소 9만 1,0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5월에 비교해서 사상 최다 기록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 이민자는 10년 넘게 미국 이민당국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어린이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대체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법적 절차를 밟아서 이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등 사회 불안이 지속돼 온 국가 출신의 이민 신청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통과와 재정 후원자 확보 등의 조건을 확인하고 매달 3만 명을 합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신 불법적으로 입국하다가 체포되면 즉각 추방하고 5년간 재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같은 정책 덕분에 베네수엘라 같은 4개국 이민자의 월경은 줄었지만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같은 중남미와 아시아, 아프리카 국적자의 불법 이주는 늘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합법적인 이민 경로를 늘려서 불법 이민 억제를 바랐던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그간의 노력과 반하는 자료를 손에 들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바이든표 이민 정책은 공화당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 대통령 재선 도전에 나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자신을 노골적으로 대조하며 견제구를 던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노조 행사에서 자신이 재임 중 일자리 1,350만 개를 창출하고 실업률을 3%대로 낮췄으며 인플레이션을 억제했다고 자찬하면서 트럼프 재임기 고용 성적표를 비판했습니다. 역사상 선출됐을 때보다 일자리가 줄어든 상황에서 퇴임한 대통령은 딱 2명이 있는데 허버트 후보 대통령과 나머지 1명은 누군지 아는 그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위대한 부동산 개발업자인 그 전임자는 무엇 하나 재임 기간 미국에 짓지 않았다라고 비꼬은 뒤 인프라 구축 건설 실적 면에서 자신과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전임자가 여기 있을 때 우리는 일자리를 중국으로 넘겼고 지금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일자리를 가져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자가 여기 있을 때 당신의 연금은 위태로웠지만 우리는 여러분들의 협조 속에 수많은 연금을 구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실명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전임자라고 부르면서 신랄한 대조와 비판을 일었습니다. 나이, 건강 논란과 차남 헌터 바이든의 비위 의혹 등으로 재선 가도가 평탄치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에서 경선 레이스를 압도하며 리턴 매치, 복수전을 압박해오자 바이든 대통령도 본격적으로 대트럼프 공세에 날을 세우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주목되는 부분이 있죠. 대트럼프 공세의 초점을 경제와 민생 쪽에만 맞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대 약점, 형사기소, 이렇게 모두 4개의 사안으로 형사기소돼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데 이것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사법 리스크는 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언론들은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등을 둘러싼 기소에 대해 정치적 단죄라는 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이 문제를 거론할 경우 자칫 공화당 지지층 결집 등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본선 레이스는 1년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아리조나주, 조지아 같은 5개 안팎의 경합주에서 승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CNN 방송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CNN 방송은 내년 대선의 본선 레이스 시작을 1년 앞두고 여전히 많은 것이 불투명하지만 얼마 안 되는 경합주에서 한 줌의 유권자에 의해 향배가 결정될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합주인 스윙 스테이트의 수는 많아야 7, 8개, 그리고 적을 경우에는 4개 수준으로 지적된다고 밝혔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선거 전문가들은 대선을 포함한 각종 투표 성향과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해서 내년 대선에서 실질적인 경합주는 아리조나, 조지아, 위스콘신, 미시건, 네바다, 펜실베니아 등 정도일 것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아리조나와 조지아, 위스콘신은 2016년도 대선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20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돌아섰습니다. 미시간과 네바다, 펜실베니아는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한 곳이지만 현재 표심은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이긴 노스캐롤라이나 역시 이 분위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가운데 민주당으로 기울어 있는 뉴햄프셔를 경합주에 분류하기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G20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 방문을 앞둔 상황에서 질 바이든 여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백악관이 영부인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였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음성이다라고 확인했습니다. 바이든 여사는 작년 8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습니다. 백악관은 대통령은 이번 주 동안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면서 증상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질 바이든 여사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이 바이든 여사 확진 사실을 발표한 이후 공개한 바이든 대통령 주간 일정표에는 오는 7일 인도 뉴델리로 이동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코로나 하위 변이 BA.2.86 감염이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LA에서도 코로나 감염자가 2배 이상 증가하며 보건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해당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고 전문가들은 그러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LA 카운티에서도 최근 몇 주 동안 학교, 요양원, 공장 같은 집단으로 사람이 모이는 곳을 중심으로 코로나 감염률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6일 LA 카운티 요양원에서 35건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이것은 최근 중에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학교들에서도 27건의 코로나 관련 집단 감염 조사가 발생했고 이것은 지난해 여름 휴가철과 학교 휴일 이후와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맥도날드의 소세지 맥머핀 리드 에그 샌드위치 2개가 단돈 5불 50센트입니다. 단품 2개 가격보다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맥도날드 제공으로 9월 5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 남가주 지역 하늘은 부분적으로 구름이 지나고 하지만 오후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가겠습니다.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게 유지돼서 예년 기온을 밑돌고 있습니다. 수요일인 내일도 오늘 같은 날씨 패턴 반복되겠고 목요일부터는 낮 기온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해서 이번 주말에는 다시 더운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77도, 밤 최저 기온은 63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81도, 65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85도, 61도, 해안 지역은 71도, 63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대체로 맑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66도, 낮 최고 기온은 91도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의 소세지 맥머핀 리드 에그 샌드위치 2개가 단돈 5불 50센트입니다. 단품 2개 가격보다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J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맥도날드에서 새롭게 준비한 치즈 할라피뇨 소세지 맥머핀 리드 에그로 톡 쏘는 맛에 아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맥도날드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10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가필드 애비뉴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10번 사우스 방향 세플베다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이 도로 레인에 철제 사다리 하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5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인디아나 스트리트로 내리는 지점엔 차량 전복 사고 있습니다. 10번 웨스트 방향 인디언 힐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405 사우스 방향 선셋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첫 번째 레인에 철제 파이프 하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폭우로 행사장 전체가 진흙탕으로 변해 차량 통행이 금지되고 7만여 명이 고립됐던 네바다주 버닝맨 축제에서 대규모 탈출 시작됐습니다. 기상 여건이 나아졌죠. 상황이 개선되고 도로가 말랐지만 일부 지역과 특정 구간 이동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인내심을 가져달라라고 주최 측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차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빚어질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가능하면 출발일을 늦춰달라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행사장을 떠나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 수백 명이 나와 줄지어 서 있는 모습도 현장 사진에 포착돼 있습니다. 주최 측은 전날 저녁까지 축제 현장에 약 7만 2천 명이 있었고 어제 정오 기준으로 약 6만 4천 명이 남아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밤새 한 8천 명 정도가 빠져나간 셈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지막 의식인 버닝을 보기 위해서 계속 남아있는 참가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축제는 참가자들이 먹을 물과 음식, 필요한 물품을 직접 가져와 숙식을 자급자족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고립된 상황에서도 서로 물품을 나눠 쓰는 등 질서가 유지돼 큰 혼란은 벌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한 명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폭우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일단은 조사 결과가 나온 상태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사망사건과 행사장 출입 통제 조치를 연결지어 전염병 이야기도 나왔지만 근거 없는 가짜뉴스다라는 해명도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대화를 나눴다라고 밝힌 축제 현장에서 빠져나온 한 사람들 대부분이 버닝 의식을 보기 위해 계속 머물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의 분위기는 서로를 돌보고 최선을 다하자 이런 슬로건이었다. 그래서 큰 혼잡이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캘리포니아주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25%나 커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에 위치한 연구기관의 기후에너지팀은 연구 보고서를 최근 네이처지에 게재했습니다. 그동안의 연구들은 기후변화가
연간 면소 면적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 산불 발생을 부추기는 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고, 이번 연구는 지속해서 상승하는 기온이 개별 화재 발생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연구한 것입니다. 연구팀은 2003년부터 2020년 사이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약 18,000건의 화재를 분석한 뒤에 인공지능 AI의 화재 발생 당시 온도와 연소 규모의 상관관계에 대해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미래의 여러 가지 잠재적 조건에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을 시뮬레이션한 것입니다. 그 결과 기후변화가 극심한 산불의 발생 위험률 25%가량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기후변화의 구체적인 영향들은 각 매일매일의 기상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졌습니다. 특히 습도가 낮아 건조할 때는 화재 위험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어제 타운과 로컬 뉴스 종합 이은 기자가 정리합니다. 4일 하시엔다 하이츠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성이 LA 카운티 셰리프국의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4일 오전 5시 30분 16,700 던 헤븐 로드에 위치한 가정집에서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용의자 남성이 집에서 흉기로 아버지를 찔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용의자는 집 앞에서 출동한 셰리프국 경관으로부터 총격을 맞고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셰리프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보를 알고 있는 주민들에게 전화번호 323-890-5500번으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썬밸리의 가정집에 주거 침입한 절도 용의자가 집주인과 총격전을 벌인 후 체포되었습니다. 4일 오전 7시 55분 만블락 올리비아 테레스에 위치한 가정집에서 총성이 들렸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용의자는 절도 행각을 벌이려 해당 가정집에 침입해 집주인과 총격전을 벌인 후 현장에서 도주해 집 뒷면 언덕으로 도망쳤습니다. 용의자는 후에 체포되었으며 체포될 당시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아직 용의자의 상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주민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가주민들이 디지털 방식으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이제 스마트폰에 운전면허증을 소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스마트폰에 CADMV 월렛이라는 앱을 다운로드 받고 운전면허증을 스캔한 뒤 디지털 방식으로 소지하는 것으로 LA 국제공항을 포함해 전국 여러 공항에서 디지털 방식의 운전면허증으로 신분조회가 가능합니다. DMV에 따르면 모바일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는 방식은 소지자의 지문인식을 통해 보호가 되기 때문에 운전면허증을 도용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방식의 면허증 소지를 통해 신분조회가 이뤄지는 것은 일부 상황에 국한되기 때문에 디지털 면허 소지자도 실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도록 당부했습니다. 올해 5월부터 시작된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 8월 사용자층을 확대했지만 현재 가주민 150만 명만 디지털 면허증 소지가 이뤄진 상태입니다. 라디오 설 뉴스 이은입니다. 탐브렐리 터미널을 비롯한 LA 국제공항 9개 터미널에 비탑승객 제한구역 내 이동 통로인 에어사이드가 연결됐습니다. 지난 30일 델타항공이 3번 터미널에서 국제선 청사인 탐브렐리 터미널을 연결하는 델타 스카이웨이를 오픈함에 따라서 공항 입구 1번 터미널부터 탐브렐리 터미널을 거쳐 공항 출구 8번 터미널에 이르는 에어사이드 연결이 완료된 것입니다. 따라서 LAX를 이용하는 환승 승객들은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 청사 밖으로 나와 환승 비행기가 출발하는 다른 터미널에서 별도의 보안 검색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한편 이 에어사이드는 공항 시설 중에서 항공기 이착륙을 위해 필요한 활주로와 착륙대, 유도로, 터미널 내 출입국 심사 지역을 중심으로 일반인들의 접근이 제한된 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LAX에서 에어사이드로 연결 통로가 없는 유일한 곳은 아메리칸 이글 여객기가 이착륙하는 5개 터미널입니다. 그리고 탐브렐리 국제선 터미널은 공항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어서 각 터미널에서 에어사이드로 이동하기가 훨씬 수월한 위치입니다. 한국으로 환수를 앞둔 문화유산 12점이 오늘부터 LA에서 전시됩니다. 문화유산회복재단은 오는 9월 5일 오늘부터 8일까지 나흘 동안 LA 한인타운 리수갤러리에서 환수 문화유산 공개 전시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리수 갤러리는 4012 올림픽 블루버드에 위치해 있습니다. 문화유산회복재단은 한국 국회 등록 비영리재단으로 해외로 유출된 문화재 조사 및 환수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재단에 따르면 이번에 환수가 결정된 문화유산은 조선시대 문인문집 목판 12점입니다. 여기에는 조선시대 대표 유학자인 우암 송시열의 송자대전, 조선 후기 대표 성리학자인 한주 이진상의 한주 문집을 비롯해 이학종요, 사례집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집 목판은 책자를 출간하기 위해 제작한 나무 책판입니다. 금속 활자 제작 이전부터 전해온 인쇄 기술로 조선시대 문중이나 학파에서 제한된 문집을 편집할 때 사용됐습니다. 이 송자대전의 경우 한 미국인 수집가가 1970년 한국 방문을 기념해 골동품상에서 사서 소장했다가 재단 측과 협의를 통해 환수에 협조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상금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문화유산을 조사하고 모으는 과정에서 한인들의 도움이 정말 컸다며 소장자가 세대 교체되는 가운데 인적 네트워크 중요성을 살려 문화재 환수에서 성과를 낼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사장과 변호사 등 5명은 이번 전시회를 앞두고 LA를 방문해 환수 절차를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국으로 환수를 앞둔 문화유산 12점 한인타운 리수 갤러리에서 공개 전시됩니다. 이곳 LA에서 주차 위반 티켓이 가장 많이 발부되는 곳은 놀스 헬릭과 브렌트우드 그리고 LA 한인타운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인타운의 경우에는 유가와 세라노, 윌셔와 놀만디가 레드존 위반 티켓이 가장 많이 발부되는 지역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차 위반 티켓이 가장 많이 발부되는 첫 번째 이유는 도로를 청소하는 날 해당된 지역에 주차한 경우였습니다. 티켓은 LA에서 발부된 전체 티켓 가운데 약 30%를 차지했습니다. $73짜리 도로 청소 위반 티켓은 표지판을 잘못 읽거나 청소 당일에 차를 옮기는 것을 깜빡 잊어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네소타주의 한 교도소에서 죄수들이 폭염을 이유로 감방 복귀를 단체로 거부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미네소타주 스틸워터 교도소는 지난 일요일 죄수 100명 정도가 샤워 및 여가 시간 확대를 요구하며 감방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이들은 폭염이 이어지던 최근 식수조차 충분히 공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죄수들은 하루 정도 버티다 다음날 전원이 감방으로 돌아왔다고 교도소 측은 발표를 했는데 죄수들이 벌인 소동으로 교도소에는 한때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습니다. 텍사스주에 있는 한 레스토랑에서는 SUV 차량에 돌진하는 아찔한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전 11시 20분경 휴스턴에서 남서쪽으로 56km 떨어진 로젠버그 데니스 레스토랑에 갑자기 SUV 차량이 벽을 뚫고 돌진했다는 것입니다. 식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식사를 하던 23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으며 다행히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자 역시 30대 남성으로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사고 경위는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운전자와 주변 CCTV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즈의 폐쇄된 해변에서 한 아이가 악어에 물려 다쳤습니다. 뉴올리언즈시의 응급의료 담당 부서는 도시 해변 중 하나인 링컨비치에서 아이가 악어에 물려 어린이병원으로 이송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이의 나이, 이름, 현재 상태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폐쇄된 해변입니다. 1964년에 폐쇄된 해변인데 굳이 접근했다 이렇게 악어에 물리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옛 트위터인 현 X의 미국 내 매출이 60% 줄었다면서 이것을 비영리 유태인 단체인 반명예훼손 연맹 ADL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머스크는 어제 ADL을 광고주에 대한 압력 때문이라면서 ADL 측이 광고주들에게 트위터인 X에 광고하지 말도록 압력을 행사하면서 수익이 크게 줄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이 지난해 당시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 ADL이 트위터와 자신을 반유태주의자라고 거짓으로 비난하면서 플랫폼을 죽이려 해왔다며 비난이 계속되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곧 러시아에 가서 푸틴 대통령과 만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군사협력과 전쟁용 무기 거래를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KBS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곧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날 거라고 미국 언론들이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일정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장소는 블라디보스토크가 유력하게 꼽혔습니다. 오는 10일부터 나흘간 여기서 열리는 동방경제 포럼에 참석하는 푸틴 대통령을 김 위원장이 열차편으로 이동해 만날 거란 관측입니다. 미국 정부는 특히 북러 정상 간 무기 거래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쓸 북한의 포탄과 대전차 미사일을 원하는 푸틴 대통령. 러시아에서 인공위성이나 핵 잠수함 기술 이전, 식량 지원을 받길 바라는 김 위원장의 필요성이 맞아떨어진다는 겁니다. 미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전쟁용 무기를 지속적으로 팔고 있다며 수차례 경고를 보낸 바 있습니다. 지난주 북러 정상 간 친서가 오갔다는 사실까지 공개하며 두 나라 간 군사협력, 관계 강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입니다. That arms negotiations between Russia and the DPRK are actively advancing. High-level discussions may continue in coming months. 백악관은 언론 보도를 공식 확인하진 않았지만 김 위원장이 러시아와의 정상급 접촉을 통해 무기 거래를 계속 논의하길 원한다는 정보를 갖고 있다며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북러 정상이 만날지 여부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며 입장 표명을 거부했습니다. 다만 앞서 러시아 국방장관은 북한과 연합훈련을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공개하며 양국 간 밀착을 과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파는 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면서 중단하라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중국 총리가 시진핑 국가주석을 대신해 아세안에 이어서 G20 정상회의도 참석하게 됐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G20 불참 이유에 궁금증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리창 중국 총리가 아세안 정상회의 개최지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습니다. 9일부터는 시진핑 주석 대신 인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시 주석이 G20에 불참한 건 집권 이후 처음이라 뒷말이 무성합니다. 먼저 전략 경쟁 관계가 돼버린 인도의 안방잔치에 들러리 서고 싶지 않다는 속내가 엿보입니다. 중국 견제 차원에서 인도에 힘을 실어주는 미국에 대한 보이콧 신호로도 읽힙니다. 최근 중국이 인도와 국경 분쟁 지역을 자국 영토로 명시한 표준 지도를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시 주석의 G20 정상회의 불참 배경 가운데 하나로도 꼽힙니다. 남중국해 영유권까지 쐐기를 박는 내용이어서 아세안 국가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 핵심 의제는 경제라며 미리 선을 그었습니다. 这是中方依法行使主权的例行性做法。 일상 회복 뒤에도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취업난, 부동산 위기와 같은 내부 문제도 시 주석의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실제 시 주석이 공들여 창설한 핵 미사일 사령부 숙청설이나 친강 외교부장의 갑작스러운 낙마 등 이상 징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본 매체들은 여름 휴가를 겸해 개최하는 공산당 수뇌부 회의에서 원로들이 최근 내정 불안을 성토하는 집단 행동에 나섰다고 쓰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습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일정에 돌입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전용기 공군 1호기 편으로 자카르타에 도착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첫 일정으로 동포 간담회 겸 만찬을 진행하면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또 6일부터 7일 한국 아세안 정상회의, 아시안 플러스 3, 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그리고 인도네시아 주최 갈라 만찬 등에 참석해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방안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또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조코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협력 문서들도 채택할 예정입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과 양자회담도 할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 일정을 마무리한 다음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순방지인 인도 뉴델리도 이동해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연방 상원의원 단 한 명의 고집 때문에 새로운 보직에 부임하지 못한 미군 고위 장성이 300명을 넘었고 이 가운데는 주한미군 부사령관 등 한국의 안보에 중요한 자리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화당의 토미 튜버빌 상원의원이 지난 2월부터 국방부의 낙태 지원 정책에 반발하면서 군장성 모두 301명에 대한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집계한 301명의 명단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4월 중장으로 승진시키며 주한미군 부사령관에 지명한 데이비드 아이버슨 공군 소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해병사령관에 지명된 로저 터너 주니어 소장 역시 인준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캐서린 쿠즈민스키 신미국 안보센터의 선임연구원은 하와이와 한국, 일본 등 태평양에서 미군 작전을 지휘하게 될 장성 20명의 인준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등 다수 최고위직이 공석으로 현재 국방부는 대비태세 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방부는 튜버빌 의원이 계속 인준을 지원하면 연말까지 장성 총 852명의 약 4분의 3에 해당하는 650명의 인사가 적체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중국이 어려워도 미국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싱크탱크인 외교협회 브랜드 세처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널리 추정되는 것보다 성장 엔진의 정도가 약했다며 중국 둔화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이 비교적 대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국 경제 성장률이 0%든 5%든 미국 경제 수출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중국의 제조품 수입이 가공을 통한 재수출보다는 내수를 위한 것이고 외국 공장에 대한 의존도도 2012년 시진핑 국가 주석 취임 당시보다 3분의 1 정도 낮은 상태라면서 이례적으로 낮다며 중국은 내수 시장에서 소비되는 거의 모든 제조품을 만들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투자자들은 증권시장이 앞으로 채권 수익률의 추가 상승을 견뎌낼 수 있을 만큼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조사 서비스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56%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5%까지 상승해도 스탠다드 앤 포어스 500 지수의 하락폭은 10% 미만으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했다는 것입니다. 10% 이상 하락이라고 답한 경우는 20%에 그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지속할 것은 24%나 차지했습니다. 한 재정 전문가는 금리와 채권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거시경제가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뜻이라면서 인플레이션 위험을 피하게 해주는 주식이 채권에 비해 그리 나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와 튀르키예 정상이 만나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재개 문제를 논의했지만 돌파구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이 러시아 요구를 받아들여야만 협정에 복귀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YTN입니다. 두 나라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미국을 포함한 서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우크라이나 곡물의 70%가 유럽으로 수출됐으며 정작 필요한 아프리카에는 3%만이 제공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에서 철수했지만 식량 가격은 오히려 내려가고 있다며 러시아의 식량 위기 책임 비판도 반박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이 러시아 곡물 수출을 막지 않는다면 협정에 돌아올 수 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협상이 문을 닫은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유엔과 협의에 새로운 제시안을 준비했다면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7월 러시아가 협정에서 빠진 뒤 우크라이나에서 기른 밀과 옥수수 등의 유럽과 아프리카 수출길이 다시 막혔습니다. 흑해 임시 인도주의 항로를 이용해 곡물 운반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러시아가 선박에 경고 사격을 하는가 하면 우크라이나 항만을 공격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지난달까지 극심한 더위와 가뭄이 이어졌던 스페인에 이번에는 물난리가 발생했습니다. 지하철이 침수되고 다리가 무너지는 등 40여 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현재까지 최소 4명이 사망했습니다. YTN입니다. 객차 안으로 빗물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 등 스페인 중부 지역에 큰 비가 쏟아지며 지하철이 침수되고 버스 수십 대가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1981년 이후 40여 년 만에 가장 많은 비로 마드리드 지역 다리 6개가 무너지고 도로 곳곳이 폐쇄됐습니다. 전역에서 사망자가 속출했고 강에서 진흙 속에서 실종자를 찾는 작업도 계속됐습니다. 톨레도에서는 헬리콥터까지 동원해 지붕에 피신한 사람들을 구조했습니다. 마드리드와 톨레도를 잇는 철도는 일부 구간이 침수돼 열차 운행이 중단됐고 프리메가리가 축구 경기도 취소됐습니다. 스페인에선 지난달까지 4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과 가뭄이 계속됐는데 폭우 피해까지 겹친 겁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지중해 상공 공기가 더워지면서 이런 극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다저스 이제 플레이오프 올라가는 건 거의 기정사실이죠. 그리고 지금 원정길에 올랐는데 마이애미랑 워싱턴이랑 원정 이번 주말 6연전을 갖고 LA를 복귀하는 일정입니다. 그런데 악재가 터졌어요. 훌리오 유리아스가 가정폭력 혐의로 지난 일요일 체포됐습니다. 가정폭력 혐의로 체포된 뒤 $50,000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했습니다. 유리아스 체포 이유에 대해서 경찰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일요일 저녁 BMO 스테디움, 전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 스테디움이죠. LAFC의 홈구장입니다. 여기서 LAFC하고 인터 마이애미 간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 메시가 뛰는 팀이죠. 그래서 경기장에 엄청난 인파가 몰렸어요. 이 행사장에서 가정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여자친구를 폭행한 것으로 지금 추측되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낮 경기를 펼친 다저스와 유리아스가 함께 동행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녁 7시에 열린 이 LAFC와 인터 마이애미의 경기를 보러 갔던 유리아스가 가정폭력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다저스는 상명을 통해 이 사건 알고 있다. 사건을 조사받는 동안에는 유리아스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유리아스는 지난 2019년 여자친구를 주차장에서 폭행해 이 베벌리 센터 주차장이었죠. 거기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있습니다. 그때 사건으로 20경기 출장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는데 이번에 또 여자친구 폭행이에요. 다저스에서 어떤 징계를 내릴지, 이게 메이저리그와 별도로 다저스에서 또 다른 징계를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 BMO 스테디움에서 열린 LAFC와 인터 마이애미 간의 경기는 메시를 보기 위해 정말 많은 팬들과 연예인들이 모였습니다. 특히 해리 왕자 부부가 현장에 나타나 큰 관심을 끌었고 헐리우드 영화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오웬 윌슨, 테니스 스타 셀레나 고메즈, 그리고 농구 스타 르브론 제임스 등이 현장에 나타나 관중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날 경기에서 메시를 향해서 관중이 막 돌진해서 들어가다가 경호원에게 저지되기도 하는 등 이날 경기에 많은 사건, 많은 볼거리 있는 날이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안방마님으로 불리우는 포수가 패전 처리 투수로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점수는 많이 내줬지만 그래도 무려 4이닝을 책임지기도 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점수차가 10점 차로 벌어진 6회, 클리블랜드 포수 프라이가 마운드에 오르는데요. 투구 폼이 뭔가 어설픕니다. 마치 캐치볼 같기도 한데요. 구속은 57마일, 시속 약 92km로 사회인 야구 수준인데요. 이 공으로도 아웃을 잡긴 잡습니다. 하지만 본업이 아니어서일까요? 프라이는 홈런 3개를 맞는 등 7실점을 기록했는데요. 그래도 4이닝을 던지며 동료 투수들에게 휴식을 줬습니다. 황저우 아시안게임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창원에서 마지막 합숙훈련을 하며 조직력을 다지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이후 부쩍 성장한 모습으로 한국 축구의 차세대 주자로 자리 잡고 있는 이강인. 마요르카를 떠나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한 시즌 초반 허벅지 부상을 당해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다행히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황선홍 감독은 이강인을 하루라도 빨리 소집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같이 해본 지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우리 팀원들과 조합이나 또 포지셔닝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좀 마음이 급합니다. 파리 생제르맹 구단은 사실상 이강인 차출을 허용한 상태고 오는 13일 우리 쪽에 보내줄 시점을 알려주겠다는 입장입니다. 황 감독은 이강인이 오는 19일 쿠웨이트와의 조별리그 첫 경기 이전에 합류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에이스 이강인이 공격 재능을 마음껏 뽐내기 위해선 와일드카드로 뽑힌 백승호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이제 끝나면 바로 금붕물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도 한데 또 올 수 없는 기회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말 좀 간절하게 준비 잘 하자. 한편 콜린 벨 감독이 이끄는 여자 대표팀도 오늘 파주에 소집돼 4회 연속 아시안게임 메달 사냥을 위해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2023년 9월 5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맥도날드에서 새롭게 준비한 치즈 할라피뇨 소세지 맥머핀 리드 에그로 톡 쏘는 맛의 아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맥도날드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